안녕하십니까. 세금의 온도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의 온도는 어떠하신가요? 따뜻하신가요? 차가우신가요? 만약 세금을 차갑게 느끼고 계시다면 제가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에 따라 상속세 신고 비율도 과거 1.2% 대비 현재 5% 중반까지 올라오면서 그 신고 건수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속세 신고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국세청 상속세 세무조사의 건수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국세청 조사관들이 어느 사안을 중점으로 보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상속세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사항을 알게 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하면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주요 쟁점 사안들을 잘 검토해 신고 내용에 반영한다면 향후 있을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쟁점 사안을 줄일 수 있고, 추징될 수 있는 상속세 역시 줄일 수 있는 절세 방안까지 알게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속세 세무조사의 주요 사안이 무엇인지, 국세청 공무원들은 어떤 사안을 주요 쟁점 사안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주요 쟁점 사항 첫 번째는 바로 상속재산의 시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을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그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세무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을 올바르게 시가로 평가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불특정 제3자 간 통용되는 일반적 가격을 의미하는데, 만약 제3자와 거래한 가격이 없다면 그 다음 시가 인정 금액으로 상속 개시일 현재 전후 6개월 이내에 유사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 및 경매가액을 추가적인 시가로 인정해주게 되고, 만약 유사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 경매 등의 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그 다음 차선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걸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법률 규정에 따른 각 재산별 평가를 의미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기준시가를 통해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보충적 평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는 제3자와 혹은 불특정 다수와 거래되는 일반적인 가격을 가장 먼저 시가로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없다면 유사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수용가액 등을 시가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가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경우 가장 시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기준시가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해서 상속세를 신고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경우에 시가가 모두 존재하는 상속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께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의도적으로 가장 낮은 가액인 기준시가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였습니다. 그 당시 상속재산의 기준시가는 17억 가량이었고 17억 원에 대해 다양한 공제를 제외한 상속세를 납부하셨는데, 향후 진행된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어김없이 불특정 다수 간 거래가 있는 재산이라 하여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당해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만큼을 추가적인 상속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가로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본세만 추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같이 추징되기 때문에 그 부담은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가가 모두 존재한다면 비록 기준 시가가 그 시가들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가산세를 절세한다는 생각으로 적정 시가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선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정말로 불특정 다수간의 시가도 없고 수용, 경매, 유사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도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 상속인들은 당해 재산의 기준 시가를 상속 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의 기준 시가는 실제로 거래되는 시가 대비해서 60%에서 8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 수용, 유사 매매 사례가액, 경매 가액 등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기준 시가를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세청 공무원들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까지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가 해당 유무를 판별하여 2년 이내에 시가를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 재산의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추가로 추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서는 평가 기준일, 즉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라고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국세청 공무원들은 상속 개시일 이전 2년 이내의 시가를 현재 상속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었을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가 아예 없고 기준 시가가 너무 낮아 기준 시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이런 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당해 재산의 시가가 실제로 통용되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면 평가심의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당해 재산의 시가를 국세청 내부에서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에도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당해 기준 시가가 너무 낮아서 국세청 공무원들은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그 평가심의위원회 안에서 2년 이내에 존재했던 기준 시가보다 더 높은 시가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추징을 했던 사례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하신다면 감정평가를 꼭 진행해 볼 것을 추천드리고 감정평가를 진행하실 때 물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평가 수수료 상속세 신고할 때 다 공제 대상 금액으로 들어가서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오히려 더 많은 추징세금과 가산세를 낼 바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때 감정평가는 시가 10억 이하의 재산이라면 감정기관 1개, 10억이 넘어가는 재산이라면 2개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평균가액을 시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주로 보는 쟁점 두 번째는 추정상속 재산이 존재하는가 여부입니다. 추정상속 재산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현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 현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현금 인출액과 재산 처분에 따른 대금, 채무 부담에 따라 수취한 대금에 대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역시 상속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계산 대상이 되는 상속 재산에 더해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금액적 요건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시중은행이나 수협, 한국은행 등 일반적 금융기관이 아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담한 채무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로 인해 수취한 대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하면 상속인들이 실제로 상속을 받지 않았음에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다 보니까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추정상속 재산에 따른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러한 추정상속 재산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 재산에 가산되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의 실적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반드시 살펴보게 되는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추정상속 재산에 대한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의사의 소견이나 병원의 판단에 따라 피상속인께서 살아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라면 추정상속 재산으로 인해 불필요한 상속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대략적인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는 현금 인출, 재산 처분,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점이 현금 인출액에는 피상속인의 카드 대금 납부도 포함이 되고 피상속인이 가족들에게 전달해주는 생활비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생활비나 카드 대금 사용 규모 역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추정상속 재산 대응 방안 두 번째로 피상속인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 현금 인출액, 재산 처분 대금,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 후 여기서 발생한 현금에 대해 사용처를 꼼꼼히 정리해 두시고 관련 증빙을 잘 갖추고 계신다면 향후 추정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입증이 용이해져 상속인들께서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 개시일이 다가옴에 따라 스스로 사용처를 정리하고 관련 증빙을 잘 모을 수 없다면 향후 세무조사를 위해서라도 상속인들께서 합심하여 사용처를 정리하고 관련 증빙을 잘 모아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추정상속 재산 입증 범위에 대한 법령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추정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의 현금 인출, 재산 처분 대금, 새로운 채무 부담에 따라 수취한 금액의 사용처가 어디인지를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들께서 증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증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그 금액의 20%와 2억 중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증명 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께서 입증을 하셔야 되는 경우 최대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소명을 해주시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여 국세청을 대응해 주신다면 추정상속 재산에 대한 부당한 상속세 과세 처분을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주로 보는 쟁점사항 세 번째는 사전 증여 재산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전 증여 재산은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과거 10년 이내 먼저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한 검토를 왜 할까요?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과거 10년 이내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을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모두 더해 추가적인 상속세를 추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해 이미 증여세가 신고된 경우라면 당시 납부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상속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만약 상속인들께서 판단하셨을 때 앞으로 10년 이내에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사의 소견이나 병원의 판단이 있다면 안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증여를 받고 신고를 배제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체크하셔서 증여세 면제 한도까지는 최대로 증여를 받으시고 혹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해서 증여를 받으셔야 한다면 향후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사전 증여재산이 발각되고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크게 부담하실 바엔 그 금액만큼 오히려 과거의 세금을 먼저 내고 깔끔하게 부담을 안 하시는 것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관점에서
상속인들의 마음이 더 편해지는 길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주로 보는 3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아쉽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습니다. 실제로 피상속인께서 앞으로 살아계실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절세 방안에 대해 세무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무턱대고 상속 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을 마음대로 함부로 정리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대응하고 있는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타 세무사님께서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미비로 해임계가 접수되고 제 쪽으로 넘어와서 대응하고 있는 건인데, 그때 당시 과거 세무사님께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법인 대표이셨던 피상속인의 주식을 소각하는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근데 시가로 원활히 소각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주식평가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주식이 소각되었고 그 소각 대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세 세무조사가 개시된 지금 국세청 조사관들은 피상속인의 채권이 상속되면서 부담한 상속세 이외에 잘못된 주식평가에 따라 소각된 주식이 증여의제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속인들이 그 당시 발생했던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를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승계하여 증여세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턱대고 상속 재산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양한 결정을 성급하게 하시는 경우 상속세 이외로 그 당시 성립됐던 추가적인 증여세까지 부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 상속세 세무사와 올바른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상속세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도 사전 통지서를 통해 개시되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받으신 경우 매우 당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럴 때 저 유준혁 세무사와 함께 그 세무조사를 원활히 이겨내고 좋은 결과로 종결시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세금의 온도가 따뜻해지는 그날까지 저 유준혁 세무사는 함께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드디어 2024년 연초가 되었는데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2024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